두 번째, 호흡계. 호흡계로 가보면 호흡계 역시 기관이니까 뭐부터? 기관계니까 기관부터 해서 호흡기관부터 봅시다. 호흡기관, 우리는 어디로 숨 쉬지? 물론 입으로도 숨 쉴 수 있지 우리. 근데 입은 아까 뭐였어? 소화기관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숨 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냥 입속도 드라이해지고. 입으로 숨 쉬면 원래 숨 쉬려고 만들어진 기관이 코야, 코. 근데 이제 공기가 바깥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온도나 습도도 조절해야 되고 혹은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걸러주고 이런 작용을 해줘야 돼, 코에서. 근데 입으로 숨 쉬어버리면 그 작용을 못하는 거야. 그럼 온도 습도 조절도 안 돼서 차가운 공기가 바로 성대에 닿으니까 목이 빨리 마르고 이물질도 그냥 바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지. 흡수? 이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에서 어디로 갈 거야? 최종 목적지는 폐로 가겠지. 그 가는 길이 기관이야, 기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그 기관인데 얘도 용어가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냐면 숨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숨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봐봐. 코가 너무 큰데? 코예요. 봐. 이 머리를 그리는 게 참 힘들어. 머리를 어느 정도까지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자, 사람입니다. 사람이야. 뭐지? 귀. 사람 같나? 약간 그거 같지 않아? 디저트 3구? 아닌가? 미안. 자, 봐봐. 사람의 폐가 이렇게 있을 거야, 폐가. 폐가 이렇게 있으면 코로 우리가 숨을 쉬어. 코로 들이마셔. 그럼 이렇게 기관 타고 가서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갈라져야 되지. 요 갈라지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 얘가 원래 용어로는 기관지. 기관지고, 바뀐 용어로는 기관이 숨관이니까 숨관가지라고 바뀌었어요. 숨관가지 라고 부르고 최종 목적지인 폐로 간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요 내용을 다 학원에서는 현강으로 수업을 하고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내가 5군데에서 5번 수업한다 했잖아. 요거를 5번 수업하는데, 현강에서 5번 수업하는데 6번째 찍는 걸 거 아니야? 제일 잘 그렸어. 미안하지만 지금이 제일 잘 그린 거다. 자, 호흡기관 한번 보면은 요 순서대로 가고, 그럼 이 두 번째 내용으로는 호흡계가 하는 역할이 뭐야? 호흡계는 우리 뭘 들이마셔야 돼? 산소를 들이마시고 뭘 내뱉을 거야?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기체는 또 세종대왕 사랑해요 시즌이지만 기체에 대한 적절한 한국어를 못 찾았나 봐. 그래서 여기는 또 가스로 바꿨다? 여긴 가스 교환이라 나와 또. 가스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은, 봐봐. 폐 속에 있는 작은 포도알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폐포지, 폐포. 폐포가 이렇게 있어요, 폐포가. 그런데 얘도 용어가 바뀌었어. 폐포의 용어는 뭐로 바뀌었냐면 허파과리로 바뀌었어요. 허파과리. 바뀐 용어대로 공부합시다. 자, 아니 뭐 공부는 폐포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허파과리를 봤을 때 얘가 폐포구나를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되겠지 뭐 우리는. 근데 뭐 서술형이 나온다면은 허파과리라고 써야 되니까.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조직세포가 있고, 우리 몸의 조직세포들은 뭘 필요로 해? 세포호흡하려면 산소가 들어가야 돼.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로 숨쉬어? 코로 숨쉬어서 산소를 들이마셨어. 그래서 폐포에 뭐가 많을 거야? 산소가 많을 거야. 여기 산소가 많아.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모세혈관.
사실 이 양쪽 끝이 모세혈관인 거지. 여기랑 여기가 모세혈관인 거지. 이 중간 과정은 심장도 거치고 동맥, 정맥 막 거쳐요. 다 모세혈관은 아니야. 근데 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거든. 여긴 다 모세혈관이니까 모세혈관으로 표현해 보자면 폐포는 산소가 많아. 그럼 상대적으로 모세혈관보다 폐포가 산소가 많겠지. 왜? 여기로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가 많아. 여기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어. 그래서 여기 산소가 많아. 여기 산소가 적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원리를 뭐라고 하지? 여기로 이렇게 산소가 이동할 건데 이 원리를 우린 두 글자로 쌤이 여기에 향수를 막 뿌렸어. 시간이 지나면 저 강의실 끝에까지 향수 냄새가 날 거야. 그걸 뭐라 해? 원리를? 확산이라고 하죠. 이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냐면 기체 정확하게 용어를 좀 써주자면 기체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분합차에 의한 확산. 됐나요? 자, 분합차는 뭐냐? 부분 압력이야, 부분 압력. 당연히 여기가 산소가 많으니까 여기에 부분 압력이 더 높겠지. 그래서 넘어가는 거. 산소가 이렇게 넘어가서 피가 이렇게 돌면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 피들은 다 뭐야? 산소가 많겠지. 산소를 많이 가지고서 이렇게 왔어. 근데 온몸의 조직세포는 계속해서 뭐 할 거냐면 세포호흡하지. 세포호흡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산소가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만드는 공장이야. 그럼 여긴 뭐가 많겠어?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는 들어오는 족족 써버리니까 산소가 적어. 근데 여긴 지금 산소가 많잖아. 산소가 많은 곳에서 또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야. 계속 원리는 확산이야, 확산. 됐어?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많다고? 여기가 많다고. 그럼 이쪽으로 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됐나요?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품고 오던 모세혈관 쭉 이렇게 오면은 폐포로 또 올 거야. 요 오는 과정은 이따가 볼 거야. 순환계에서 오면은 다시 여기에 이산화탄소 많고 여기는 산소가 들어오는 공장이니까 산소가 많을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는 적겠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또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요 원리다라는 거지. 됐나요? 요게 가스 교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원리는 뭐다? 확산이다라는 건데 확산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쌤이 여기에 향수 뿌렸어. 그러면 끝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강의실 저 끝까지 향수 냄새가 날 거야. 그쵸? 이 향수 냄새가 내가 막 이렇게 손을 팍 해야지만 냄새가 나? 그게 아니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 그 얘기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즉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뭐가 있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라는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원리가 확산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호흡계 넘어가서 빨리 강의 찍고 집 가야지.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냐면 새벽 4시야. 새벽 4시에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약간 열심히 하니까 너희도 이걸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들어야 될 텐데 아무도 이걸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막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라 딱 내 현강을 듣는 친구들한테만 공개가 되고 정보가 가니까 너희가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그래,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맛보기 강의로 풀어야지. 이게 맛보기 강의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순환계 가보면은 역시나 순환계는 순환기관부터 가야겠죠. 순환기관. 순환기관 보면은 순환기관에 뭐가 있냐? 뭐가 있다? 당연히 순환계가 뭐 하겠어? 물질을 운반해. 온 몸을 다 돌 거 아니야. 온 몸을 다 돌면서 이 기관에 필요한 거, 여기 필요한 거 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순환계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온 몸을 돌려면 뭐가 돌아? 피가 돌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심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순환기관에 심장이 있고 그 심장에 다 뭐가 꽂혀 있겠어? 피가 이동하는 통로인 혈관이 꽂혀 있겠죠. 혈관.
그런데 이 혈관에는 뭐가 있냐? 혈관에는 정맥이라는 혈관, 동맥이라는 혈관,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3개로 쪼갤 거야. 혈관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심장이 이렇게 있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은 영어로 하트예요. 그래서 심장을 계속 하트로 그리는 거야. 자, 혹시 모를까봐, 혹시 모르는 애들이, 내가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몰랐던 애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해주는 거거든. 봐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 할 거냐면 정맥이라고 해줄 거야. 그럼 반대로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뭐겠어? 동맥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럼 모세혈관은 뭐냐? 이 되게 작은 혈관, 이 필요한 세포들에 맞닿아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순환계는 뭐 해준다고? 온 몸을 도니까 온 몸에 필요한 영양소, 뭐 산소 이런 건 공급해 줄 거고, 몸에서 계속 이산화탄소랑 노폐물 만들어내잖아. 그럼 그거는 받아서 또 버리는 곳에 넘겨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물질 운반이 일어날 거야. 물질 운반 일어나는 거 한번 볼게요. 봐봐. 요건 되게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봅시다. 심장이 이렇게 있어. 나 너무 크게 그렸나? 이렇게 크게 그리면 못 그릴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해보자. 자, 심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심장은 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알아야겠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이 좌야, 우야? 왼쪽이 우예요. 왼쪽이 우야. 오른쪽이 좌야. 왜요? 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누워있는 환자 기준이야. 환자 기준으로 나 여기가 지금 왼손이, 여기가 지금 오른손이거든. 여기가 왼손이고. 이거 환자 기준으로 정해놔야지 보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버리잖아. 우리가 지금 볼 땐 여기가 좌인 것 같지만 보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만약에 수술대에서 의사는 여기 서 있고 서브 해주는 분이 여기 서 있어. 근데 의사가 좌심방에다가 주사를 꽂으래. 근데 자기 기준으로 좌심방에 꽂아버리면 다른 데다 꽂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누워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심장의 방인데, 그래서 여기가 우, 여기가 좌고요. 순서는 방실방실이에요. 다시 방실방실. 그래서 여기가 위에가 우심방, 아래가 우심실, 방실. 다시 여긴 좌심방, 여긴 좌심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딱 하나의 혈관만 외울 거야. 뭐 기억할 거냐면, 좌심실에 꽂혀있는 혈관이 뭔지만 딱 볼게. 좌심실에 꽂혀있는 혈관은 여기에 뭐가 꽂혀 있을 거냐면, 당연히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야, 동맥. 동맥인데 여기 꽂혀있는, 좌심실에 꽂혀있는 놈이 온몸을 돌 거야. 쌤, 원래 순환계는 온몸을 돌잖아요. 맞는데 온몸에 이게 순환이 2가지의 순환이 일어나거든. 무조건 심장은 2번의 순환이 일어나. 한 번은 온몸을 돌 거야. 온몸을 돌면서 뭐 할 거냐면, 온몸에 산소랑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는 나눠주고, 그걸 나눠준 다음엔 뭐 해야 돼? 거기서 만들어낸 쓰레기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쓰레기 받아올 거야. 그렇게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그럼 심장에서 이제 쓰레기 받아온 놈이 다시 이거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폐로 가.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 받아왔을 거 아니야. 이 이산화탄소 버리러 폐로 가. 폐로 갔다가 다시 산소를 받아서 깨끗한 피 받아온 면 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온몸을 돌고, 요런 순서거든. 계속 요게 반복될 거야. 그럼 얘가 온몸을 돌 거야. 좌심실에 온몸을 돌 거야. 자,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가 있을 거고, 요 조직세포에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조직세포에 뭐 넣어줄 거야? 뭘 넣어줄까? 산소 넣어주겠지. 세포에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 넣어줄 거고, 얘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받아올 거야.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받아올 거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잠깐만, 나 이거 색깔을 이렇게 표시할게. 봐봐. 여긴 산소가 있던 피지.
그래서 산소를 준 거잖아, 얘한테. 이 혈관에서 산소를 준 건 자기가 산소가 있던 거잖아. 그렇지? 산소를 이렇게 받아올 거야. 아니, 산소를 이렇게 갖다 줄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받고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담긴 피가 어디로 갈까? 당연히 좌에서 나왔으니까 우로 들어갈 것 같고, 실에서 나왔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하나만 외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온 몸에 있던 세포한테 이산화탄소 받아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들어갈. 자,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정맥이지, 정맥. 이거 지웠네. 얘는 동맥이었어.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은 온 몸을 크게 도는 순환이잖아. 우리 두 가지 순환이 있다 했어. 온 몸을 크게 도는 순환이 있고 폐로만 가는 순환이 있거든. 온 몸을 크게 든다. 큰 대자 써서 얘는 대순환. 이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할 거고 이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할 거야. 어차피 심장 기준으로는 동맥, 정맥으로 이름을 표현해 줬어. 얘 심장으로 들어가, 얘 심장에서 나가 이런 거 정해줬기 때문에 이 앞에는 어디를 도는 순환인지를 써줄 거야. 아, 온몸 크게 돌 거야? 대동맥. 온몸 크게 돌아서 들어갈 거야? 대정맥. 한번 봐봐. 이산화탄소 품고 온 대정맥이 우심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나오겠어? 아니, 실에서 나오겠지. 당연히 우심방으로 들어가는데 좌심실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우심실로 나올 건데 이때는 어디로 가겠어? 이산화탄소 받아왔으니까 버리러 폐로 가야겠지. 폐로 갈 거야. 됐나요? 이렇게 폐로 갈 건데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폐로 갈 거야. 우심실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갑니다. 폐로 가는 순환. 이렇게. 그럼 얘도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동맥이지, 동맥.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 근데 폐로 가니까 폐동맥인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받아온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거야? 이산화탄소는 폐한테 주겠지. 그리고 폐한테서 뭐 받아올 거야? 산소 받아올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소를 받아온 피는 어디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미쳤나봐. 폐를 거쳤다가 온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 정맥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돼. 좌심실만 하나 외워주면은 나머지는 쭈룩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순서 외워주면 좋고요. 그럼 온몸 순환은 어디부터 시작이라고 하냐면 좌심실부터 온몸 순환의 시작이야. 그래서 온몸 순환은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그럼 폐순환은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요 순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보고 이때 봐봐. 여기 폐정맥과 대동맥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여기가 뭐야? 산소를 품고 있는 피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동맥혈 혹은 동맥피라고 할 거야. 동맥혈이라고 해도 돼요. 동맥혈. 이게 작년까지는 동맥혈이었는데 이제 동맥피로 바뀌어가지고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는 산소가 많은 곳. 됐죠?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쪽이 동맥피였으니까 여긴 뭐겠어? 정맥피가 되겠지. 정맥피 혹은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높은 곳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봐봐. 헷갈려. 좀 뭐가 헷갈리냐면은 정맥피면 약간 대정맥, 폐정맥이 정맥피일 것 같은데 아니야. 대정맥과 폐동맥이 정맥피예요. 그러니까 이건 폐동맥인데 왜 정맥피죠? 이거는 정맥인지 정맥인지로 나눈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냐, 산소 농도가 높냐로 나눈 거니까. 네, 다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대정맥과 폐동맥은 정맥피야. 그래서 정맥피야. 그럼 앞에 뭐 붙여? 대자 붙여. 대자 붙이고, 그럼 대정맥이 정맥피네. 아예 거꾸로 뒤집어 대를 폐로, 정맥을 동맥으로 뒤집어서 얘까지가 정맥피. 그럼 다시 동맥피면은 뭐야? 앞에다 뭐 붙여? 대동맥. 대자 붙여서 대동맥이 동맥피야.
그럼 거꾸로 뒤집어. 대자는 폐로, 동맥은 정맥으로 뒤집어서 폐정맥. 대동맥과 폐정맥이 동맥피고요. 대정맥과 폐동맥이 정맥피야. 됐죠?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아직도 남았나요? 아직도 남았네요. 유감스럽게도.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혈액까지만 한번 볼 거야. 혈액. 자, 혈액은 우리가 요 원심분리기라는 거에 혈액을 딱 넣잖아.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아래로 가라앉는 부분이 있고 위로 뜨는 부분이 있어. 당연히 밀도가 큰 거, 무거운 거가 아래로 가라앉을 건데, 이때 이제 우리 피에는요 곧 약간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 피를 약간 우리가 먹는 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물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그 국에 있는 건더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거든. 이때 국물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혈장이라고 부를 거고, 이게 55%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뒤에서 혈청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거든. 통합과학이래. 생명과학에서는 혈정과 혈청이 그냥 100%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용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장과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혈구로 이루어져 있어. 얘가 45%거든. 근데 느낌상 우리 아는 혈구 뭐 있지? 우리가 아는 혈구. 혈구 중에 가장 많은 혈구가 적혈구여서 우리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적혈구가 있고요. 적혈구 친구 누구 있어? 백혈구. 그리고 하나 더 뭐 있냐면 혈소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혈소판. 아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적혈구는 아까 지금 봤잖아. 이 순환계가 뭐 해줄 거냐면은 산소 계속 갖다 주는 역할이야. 결국은 얘한테 산소 갖다 바치려고 얘가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야. 이 적혈구가 뭐 할 거냐면 산소 운반해 줄 거야. 그럼 얘가 산소 운반해 주면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나 이런 건 뭐가 운반해 주냐? 이런 건 혈장에서 운반해 줄 거야. 그래서 혈장은 뭐가 줄 거라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 이런 거 운반해 줄 거야. 됐죠? 그럼 백혈구는 뭐 할 거냐면 백혈구 우리 뒤에서 방어작용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긴 할 건데, 백혈구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온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어. 먹을 식자 써서 균을 잡아먹는다.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식균 작용. 얘가 대식세포에서. 마지막 세 번째 혈소판은 뭐 해줄 거냐면 우리 피 나면은 딱지가 생기지. 그때 이 혈액, 피를 고체로 만들어주는, 딱지로 만들어주는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게 혈소판의 역할입니다. 각각의 역할까지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개념 짚을 때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얘기할게요. 됐죠? 네. 그럼 순환계까지 다 봤어. 여기 조금 뭔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얘네들을 싹 다 암기한다 라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3번까지 왔잖아. 4번 배우고서 5번 통합시킬 건데 5번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조금 개념을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봐야겠지만 알겠지?